어디를 보시냐면 27쪽에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보시는데요. 거기 지번의 구성은 설명드렸고 2번에 지번의 부여 방법 나와 있는데 무조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별표가 쳐져 있을 테고요. 원칙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먼저 지번을 부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꼭 외우셔야 되겠죠. 지번을 부여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인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동과 리별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때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서 기번의 방식이라고 했죠. 북서 기번의 방식.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지번을 부여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니까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번이 연속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는 1번 다음에는 2번, 2번 다음에는 3번, 3번 다음에는 4번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4번 다음에 14번이 나오면 연속성이 깨지죠. 4번 다음에 14번이 부여되면 붙어있는 토지인데 4번 옆에 14번이 나오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4번 다음에는 5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떨어진 지번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연속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니까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본번만으로 부여를 합니다. 이게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나오게 될 텐데 각각의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의 개념은 뭐였죠?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 신규로 등록할 때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한 등록 전환은 한 필지 토지가 처음에 어디에 등록된 상태입니까?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이 되는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가 이를 등록 전환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의미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실 텐데 이러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여기는 지번이 1, 2, 3, 4, 5, 1, 2, 3, 4, 5, 5에 1, 6, 7, 7에 1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토지를 신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사방이 바다예요. 바다인데 여기를 메꿔서 토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죠. 따라서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부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7의 1번이니까 8로 부여를 하게 되면 연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려요. 맞습니까? 연속성이 깨져버리니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로 부여할 수는 없고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지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8번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겹쳐버려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여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해야 되니까 인접토지가 5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5의 2번으로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8번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연속성이 깨지니까. 그렇죠. 따라서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원칙은 뭐라고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그 주문 같아서 잘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림을 머리에 떠오르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토지 본번에 이 토지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하고 있죠. 이 경우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게 되면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때 8로 부여해도 연속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7에 2로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되고 8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나를 뭘로 택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본번을 부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부여해서는 안 되고 이걸 부여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8번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이렇게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최종 지번 토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 지번 토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최종 지번 토지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섬인데 섬 다 바다예요. 그러면 인접토지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접토지 자체가 없으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때도 어쩔 수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접토지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즉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고요?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에 의한다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죠. 따라서 6의 1, 6의 2, 6의 3, 6의 4, 6의 5, 6의 6, 6의 7. 원칙에 의한다면 이렇게 부여가 될 텐데 이때는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부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져요. 지금 여기는 7필지만 되겠지만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십만 필지예요. 맞죠? 수십만 필지. 송도 신도시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 경우죠. 그러면 수십만 필지를 전부 다 부번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연속성을 위해서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밑줄은 다 쳐져 있죠.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분배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했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분배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0의 1번지 토지고 100의 2번지 토지고 100의 3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게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했는데 이때 요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분할. 그러면 이때 한 필지일 때는 지번이 하나가 존재하죠. 맞죠? 근데 두 필지로 나눠지게 되면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지번, 두 개의 토지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냐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은 100의 1번이니까 여기에 100의 2번을 부여하게 되면 겹쳐버립니다. 100의 3번을 부여해도 겹쳐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4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4번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되면 겹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세 필지로 나눠보죠.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순서는 북서기번의 방식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100의 2번.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으로 부여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100에 오니까 여기는 100에 6번이 되겠죠. 요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으로 부여할 겁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필지는 요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부여를 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분할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더란 겁니다. 정리하죠. 분할의 경우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어서 지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사용하면 돼요. 나머지는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거 절대로 암기 안 돼요.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그러면 이 건축물은 대지 지번이 있겠죠? 대지 지번이 분할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분할 전에는. 네? 분할 전에는 100-5라고 읽으시면 깜방간다니까요. 100의 5. 이게 공부하실 때 100-5 자꾸 읽으시면 시험장에서 그게 왜 틀렸는지를 모르셔요. 네. 감옥에 보내드릴까 보다. 그냥. 네. 분할 전은 얼마라고요? 100의 5. 분할 전인데 2. 분할 후에는 100의 5. 그렇죠. 그럼 100의 5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대지 지번을 다 고쳐야 돼요. 맞죠? 보통은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은 나라 공무원들이 고쳐줄 겁니다. 근데 개인이 갖고 있는 서류들은 안 고쳐요. 귀찮아서. 잘 몰라서.
그래서 이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돼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100의 2. 그러면 100의 5와 6은 이쪽에 위에서부터 부여하면 됩니다. 100의 5. 여기는 100의 6. 그러면 분할 전의 지번은 얼마입니까? 100의 2. 분할 후에도 지번이 얼마입니까? 100의 2.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요. 분할의 경우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와 관련해서 고쳐서는 안 되니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분할은 그림으로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그나마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보실 텐데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지번이 있을 텐데 100번, 101번, 103번, 104번. 근데 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건데요. 이 네 필지일 때는 지번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게 한 필지가 돼버리면 요 네 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가 선택해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를 부여하겠습니까? 100번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의 분할의 원칙, 합병의 지번 부여의 원칙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100의 10, 여기는 101의 8, 여기는 103의 4, 여기는 104의 2. 이렇게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의 지번을 선택해서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될 텐데 이때 선택의 기준이 부번도 존재하죠. 이때는 본번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본번을 기준으로. 그럼 본번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면 가장 선순위 지번은 뭡니까? 100의 100다시 그러면 깜빡 안 되니까요. 100의 10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되셨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의 10, 여기는 101의 8, 여기는 103번, 여기는 104번.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도 있고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요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지번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로 하느냐? 가능하면 본번으로 지번이 부여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자격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왜?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정리해보면 합병의 경우에는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함이 원칙이고 이때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이 됩니다. 맞죠? 다만 본번과 부번이 이게 혼합되어 있을 때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그러면 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합병의 지번 부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100. 여기는 100. 여기는요. 100의 10. 여기는 104.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지번 왜 두 개나 그렸어?
건축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그 건축물이 있는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101, 여기는 100의 8, 여기는 101의 8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분할과 합병은 달라지죠.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해서 부여하죠. 그런데 합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 이걸 시험에 굉장히 자주 냅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낼 게 없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보셨고요. 밑줄 쳐져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 부여 방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확정, 측량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돼버리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면 지번이 달라질 겁니다. 지번이 달라지는 이유는 토지의 개수가 달라져요. 지번이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택지, 그러니까 대지로 바뀌는 토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어떻습니까? 경계도 달라지고 있죠. 하얀색 경계에서 파란색 경계로 바뀌고 있죠. 경계가 달라지니까 면적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경계가 바뀌니까 좌표값도 달라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새롭게 확정을 할 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뭘 갖고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측량. 맞아요.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싹 바뀌게 되는데 바뀌니까 새롭게 확정해야 되는데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되셨습니까? 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토지들이 막 이러한 모양으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들은 기존에 지번이 있겠죠. 기존에 지번이 있을 텐데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그 다음에 100의 4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일부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전체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일부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이쪽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토지의 개수도 달라지고 바둑판 모양으로서 바뀌겠죠. 토지의 개수도 달라질 테고 그 다음에 경계도 달라질 테고 좌표값도 달라질 테고 면적도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모양이 달라질 텐데 이쪽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테고 이쪽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네? 안 달라지죠? 안 달라지니까 이쪽은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똑같이 그려야 돼요. 똑같죠? 네. 네.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똑같이 안 달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지번도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이쪽은. 그러면 이쪽에 지번은 100의 3 여기는 100의 4 여기는 101 그 다음에 여기는 112 111 112 될 겁니다. 이쪽은 바둑판 모형으로 바뀔 텐데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6필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둑판 모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번을.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하는 겁니다. 종전에 사용되던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사용되던 지번은 뭐가 있었습니까? 100번, 그 다음에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이쪽에 사용되고 있죠. 100의 3번은. 맞죠? 100의 3번. 그 다음에 101번. 이쪽에 사용되고 있죠. 101번. 그 다음에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이러한 지번이 종전에 사용되던 지번이에요. 맞습니까? 이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즉 지적확정 측량 시행지역에 지번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첫 번째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출제를 안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이걸 물어봤어요. 가장 쉬운 내용을.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여기 선택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제거가 일단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선택 기준은 본번. 아까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고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저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제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여기 경계에 걸친 지번들이 있죠? 경계에 걸친 지번 뭐가 있습니까? 100의 3번, 101번, 110번. 경계에 걸친 지번은 이쪽에 지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겹쳐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지번을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100의 3번은 이미 그 전에 제외가 됐고 101번 어떻게 됩니까? 제외. 그 다음에 110번 제거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번을 부여를 해보면 여기 100번, 그 다음에 여기는 102번, 그 다음에 103번. 그러면 연속성은 깨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속성을 무시한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나머지 지번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100번, 102번, 102번 맞나? 103번, 104번, 105번, 106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번이란 개념은 본번에 붙어있는 지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본번과 부번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번이 이쪽에 있는데 본번은 여기에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본번과 부번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번과 본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100번도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100번을 제외를 시킵니다. 요거를 제외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부여된 상태니까. 맞죠? 이미 부여된 상태니까 저걸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번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이 같은 집안, 지적, 확정, 측량, 시적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안, 본번이 같은 집안은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시적 안에 있는 집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적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게 제외가 됩니다. 다시요. 세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적 안에 있는 집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적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안, 본번이 같은 집안은 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이 빠집니다. 어렵죠? 그 말이 그러갖고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시적 안에 있는 집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적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안, 본번이 같은 집안은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집안은 이것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 집안들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안이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면 여기는 102번, 여기는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집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집안들이 있죠. 선택받지 못한 집안은 지적 공부에서 빠진 집안이겠죠. 이젠 결번이 됩니다. 빠진 번호. 지적 공부에서 빠진 번호. 지적 공부에서 빠진 번호는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히 보존하게 됩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집원 대장에 등록한 후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런데 집원 대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결번 대장을 외우셔야 되고요.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적 공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이걸 또 자주 출제합니다. 이게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이 방법 쓰겠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두 번째, 축척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축척 변경 지역에서도. 그리고 지번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지번 변경 지역에서도. 행정구역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행정구역 변경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의 이름은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글씨가 써져 있죠.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여백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시요. 이게 처음 들으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 들으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되고 면적 경계 좌표값을 확정할 때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첫 번째 본번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합니다. 세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시적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적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외합니다. 그 나머지 본번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아직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너댓 번 할 테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번이 몇 개만 남아 있습니까? 8개 남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6필지가 아니라 9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9개. 부여해야 할
집원의 개수는 9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8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8개의 집원을 차례대로 부여를 하게 되면 여기 비어버려요. 빈칸이 남습니다. 집원이 없는 토지가 나타나게 돼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원칙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합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 블록을 정해서 필지별로, 블록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합니다. 102, 103, 104.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102, 103, 104. 104 있나? 104.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가 102니까 여기는 102의 1, 102의 2, 103의 1, 103의 2, 104의 1, 104의 2. 다시요.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집원은 전부 다 결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최종 집원은 얼마입니까? 112죠. 최종 집원에 다음 순번으로 차례대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즉,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다시요.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집원이 없는 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원칙을 사용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다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의 방법이라고 부르고, 이 하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집원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준용합니다. 결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지역, 집원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을 사용하니까 도축 지행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되셨을까요?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출제를 안 했어요. 거의 출제를 안 하다가 한 4, 5년 전에 요거를 한번 출제했습니다. 가장 쉬운 거를. 본번을 부여한다는 거. 원칙이.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입니까? 바꾼 후입니까? 바뀌기 전이죠. 따라서 이때는 토지를 보고서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를 이렇게 놓고 부여할 수는 없고 뭐가 부여합니까?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토지가 아직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니까 토지를 보고서 부여할 수는 없고 계획도 갖고 부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밑줄 쳐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집원 변경 나와 있는데 기존의 집원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집원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해요. 이 승인의 주체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밑줄 쳐져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또는 밑줄 쳐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집원을 바꿀 때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고 했죠. 전부, 일부. 그 다음에 결번대장은 집원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그 다음에 영구보전.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네. 결번 발생 사유는 몰라도 돼요.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지목을 보십니다. 지목.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텐데 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를 지목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28개로 구분하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구분할 때 이를 용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다 했던 거예요. 용도 지목.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용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용도 갖고 결정하지 않고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형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 이렇게도 부르고요.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토성 지목이라고도 부릅니다. 토지 형태,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 개의 지목 중에서 어느 걸 채택하고 있습니까? 용도 지목.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개념은 이해하셔야 돼요.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 토지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식 지목이라는 것도 있고 복식 지목이라는 것도 있는데 단은 하나라는 뜻이 될 테고 복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단식 지목은 하나의 형식으로 지목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단식 지목, 두 개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될 때 복식 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일필일목의 원칙상 몇 개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까? 하나. 우리나라는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28개로 구분하는 이유도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목에는 뭐가 있냐면 공장용지, 공원, 유원지, 유지, 학교용지 이런 지목들이 있는데요. 묘지, 또 뭐도 있을까요? 종교용지 이런 지목들이 있는데 또 뭐도 있냐면 임야, 배 이런 지목들이 존재해요. 28개가. 그러면 여기서 가장 비싼 토지는 이거겠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그렇죠. 가장 저렴한 토지는 이거가 될 겁니다. 임야. 그러면 어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까? 배지. 그렇죠. 그래서 28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이거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테고 이거는 덜 관리해도 상관없겠죠. 효율성이 다 따로따로 달라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28개를 구분한 겁니다. 두 번째, 세금은 어느 걸 제일 많이 낼까요? 이거. 제일 조금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가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8개로 구분한 건데 토지의 주된 용도는 28개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백 개도 될 수 있고 수만 개도 될 수 있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개가 돼버리면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28개로 딱 제한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28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다 딱 정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28개가 나온 거예요. 요 하나는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그건 다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의 지목은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다라고 해서 잡종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의 공통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지목은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4개의 지적공부 외우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4개의 지적 공부에만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4개의 지적 공부에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모든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나마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예요. 따라서 지목이 등록이 될 때도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식 명칭은 이게 전부 다 정식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 임야도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도면 한 장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도면 한 장에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 토지마다 지번과 지목을 같이 등록합니다. 도면에 등록된 필지마다 지번과 지목을 같이 등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의 5, 그 다음에 학교용지, 이렇게 지번과 지목이 같이 등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마다 지번과 지목을 같이 등록하는데 이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이게 공식이 떨어져요. 지저분해져서. 따라서 이 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합니다. 부호는 이게 부호예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 굉장히 많은 필지들이 한 장 안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게 되면 지저분해져서 공식이 떨어져요. 간략하게 등록합니다. 간략하게 등록하는 것이 바로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원칙은 두 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다고 했죠. 두 문자는 머리 두 자예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다 부호를 만들어 봤더니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겹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공식 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겹치는 거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차문자.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차남, 차녀할 때 차자입니다. 그러면 겹치는 게 몇 개냐면 4개. 겹치지 않는 것은 24개. 이걸 외워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차, 장, 천, 원. 이렇게 외우셨어요. 차장, 천원. 요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거죠. 차는 뭡니까?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여기에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워낙 강의를 한 지 오래되니까 이걸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쓰시더라고요. 차장, 천원. 꼭 외워두셔요. 차장, 천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28개의 지목을 이제 다 보실 거예요. 오늘 다 보실 건데 이것 출제가 2문제가 나옵니다. 공간정보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지목에서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실 때 이게 암기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안 틀립니다. 잠시 쉬겠습니다.